안녕하세요. 달라스 텍사스 이설 로펌의 대표 변호사 이설 변호사입니다. 오늘은요, 모든 고용주가 알아야 되는 노동법 상식을 조금 설명드리고자 인사드립니다. 모든 분들이 한 번씩은 정말 내 상사 어렵다, 아니면 또 상사한테 얘기해보면 정말 제대로 쓸만한 사람이 없어 라는 얘기 정말 수없이 듣거든요. 그런데 조금 이런 관계를 조금 단순화시키시는 게 좋으세요. 그리고 그 단순화시키는 데 있어서 법률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훨씬 쉬우세요. 고용주는 월급을 주고요, 고용인은 돈을 받기 위해 일을 해나갑니다. 그래서 이거를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시면요,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는 이제 오버타임 문제, 그리고 FLSA라 해서 기본 미니멈 웨이지, 그러니까 최소 임금에 대한 문제도 이해를 하시기가 쉬워지실 겁니다. 미국은요, 연방 시스템이에요. 한국이랑 조금 달라요. 한국 같은 경우는 대부분 한 나라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민족 국가예요. 그래서 쉽게 그 나라의 법이 있어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연방 국가이다 보니 주법, 연방법이 있으세요. 자, 연방법은 간단하게 미국 전체 어느 주와 관계없이 똑같이 적용되는 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주법은요, 각 주마다 조금씩 다른 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연방법이 있고 그 위에 주법들은 대부분 연방법 이상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에요. 자, 이거를 가장 보호를 많이 해주는 주는 캘리포니아 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요. 이 주를 많이 보호하지 않는다 싶은 주는 어딜까요? 텍사스 주가 그중 하나입니다. 텍사스 주는요, 대부분의 법률이 연방법 기준 이상을 넘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고용주가 고용하기 좋은 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자, 그러면 연방법, 주법도 그 외에도 있나요? 있습니다. 가끔 도시마다 적용이 되는 법률도 있고요. 그 외에 카운티마다 적용되는 법률도 있는데요. 사실 상당히 미미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생각할 때 사실 중요하게 두 가지로 생각하셔야 되는 건 연방법, 주법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최소 임금이 얼마냐? 그리고 오버타임, 이 두 가지만 생각을 하시면 노동법의 대부분의 규율은 잘 지켜주신 거세요. 자, 오버타임 좀 오늘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주 40시간 이상 일을 하시게 되시면 오버타임이세요. 내가 아침 9시에 와서 오후 5시에 퇴근을 하면 하루에 8시간을 일을 해요. 그게 5일이 되시면요, 40시간이세요. 그렇게 되시면 오버타임이 됩니다. 자, 오버타임이 적용이 되는 직원들이 있고요, 적용이 되지 않는 직원들이 있어요. 샐러리면 오버타임 안 줘도 되고요, 샐러리이신 분 아니신 분은 오버타임을 줘야 돼요. 시간당 내가 직원이랑 10불 주기로 했으면요, 오버타임 줘야 되고요. 내가 샐러리로 2,500불 주기로 했으면 안 줘도 돼요 라고 생각을 하세요. 절대 아닙니다. 또 하나 또 얘기하시는 부분 중 많이 얘기하시는 부분이요, 직원이랑 이미 합의했어요. 직원이랑 그냥 오버타임 없이요, 한 달에 3,000불씩 주기로 했어요. 그럼 된 거 아닌가요? 직원이 오케이 했는데 상관없습니다. 직원이 아무리 오케이 해도 상관없이 법률은 지켜주셔야 되세요. 오버타임이 적용되는 조건은요, 두 가지가 반드시 맞아주셔야 되세요. 첫 번째는 최소 벌어들이는 일주일의 임금이 40시간을 일을 했을 때 455불 이상, 즉 연봉이 23,660불 이상이 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금액 말고요, 이 금액도 맞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업무 내역도 맞으셔야 되세요. 자, 이 업무 내역은요, 총 6가지가 있으신데요. 첫 번째는요, executive, 즉 관리직이요. 두 번째는 professional, 즉 전문직. 세 번째는 administrative, 행정직. 그리고 네 번째로는 컴퓨터 관련된 분들, 컴퓨터 employee exemption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outside sale. 그래서 세일스 전문을 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 많이들 얘기를 하시고요. 그 외에는 임금이 단순하게 높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6분들은 대부분 오버타임이 적용이 안 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관리직이라면 무엇일까요? 관리직은요, 일반적으로 2명 이상의 직원들을 관리하고요, 그리고 운영을 도와주시는 분들이세요. 그리고 다른 직원의 고용에 대한 영향력이 있어야 됩니다. 즉, 본인이 해고, 고용을 하시거나 승진에 대한 결정권이 있으시거나요, 아니면 이런 결정권이 없다고 하시면 본인의 의견이 그러한 결정을 내리는데 상당히 영향력이 있을 수 있어야 되는 위치가 돼야지 관리직으로 인정이 됩니다. 전문직은 저희가 단순하게 쉽게 얘기하면 변호사, 의사, 건축사, 치과의사, 간호사, 회계사 이렇게 다양하게 많아요. 전문직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면요, 대부분 특정 학위를 받으셔서 그 학위를 통해서 라이센스를 받으시는 분들을 얘기를 하세요. 예를 들어 간호사 같은 경우는요, 1년 정도 트레이닝하는 LVN 같은 경우는요, 오버타임 익셈션이 적용되지 않아서 오버타임 받으실 수가 있고요. 4년 이상 대학 학위를 요구를 하는 RN 같은 경우는요,
오버타임 익셈션이 적용이 돼서 오버타임 받으시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전문직군에 들어가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오버타임 기준에서요. 행정직이 사실은 논쟁이 굉장히 많아요. 행정이라는 게 다양한 업무잖아요. 근데 오피스 업무로서요, 대부분 고용주나 아니면 손님 관리에 있어서 어느 정도 결정권이 있으신 분들이 얘기를 합니다. 내가 결정을 해서 어떠한, 예를 들어 손님이 컴플레인 했을 때 내가 결정권이 있다든가 이런 결정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의 뜻을 하세요. 그 외에 컴퓨터 프로그램 디자인 하시거나 운영하시는 컴퓨터 전문직은 저희가 많이 설명할 필요 없이 많은 분들이 이해하실 것 같으시고요. 아웃사이드 세일스 익셈션은 말씀드린 것처럼 세일스를 전문으로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대부분 거의 직장에 있지 않고 돌아다니면서 세일스를 하시는 분들을 얘기하시는 거고요. 고임금 직원들 107,432불 이상을 연봉으로 벌어가시는 분들이 적용이 되시면 됩니다. 텍사스에서는요, 오버타임을 받으셔야 되는 분은 한 달에 2번을 월급을 받으셔야 되고요. 최소한 금액을 받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exempt 직원, 즉 오버타임이 퀄리파이가 안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번 페이가 나가시면 됩니다. 단순하게 월급이라고 한국어가 있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 월급을 주면 되지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러지 않고요. 오버타임이 적용되시는 분은 한 달에 2번 반드시 페이를 주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그 외의 분들은 월급분을 주실 수 있다는 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